똑같이 1억을 빌려도 누구는 이자를 2%밖에 안 내고 누구는 이자를 5%를 내요. 왜 그럴까요? 대표님 신용점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대표님의 매출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대표님 업종 때문에 그럴까요? 정답은 뭐냐면 대표님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셔서 그렇습니다. 소진공을 가면 받을 수 있는 분이 은행 가서 비싸게 빌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 엄한 데 가서 시간만 쓰고 비용만 쓰고 있어서 그래요. 대표님 상황에 딱 맞는 기관을 찾아야 금리도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로 15년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루트세븐의 이경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돈 빌리는 게 다 똑같지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상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도 이번에 부동산을 사서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 같이 찾아보고 있는데 금리 차이가 5%에서 3%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틀려지고요. 받을 수 있는 금리조차도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물론 다른 복잡한 기준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만 생각하셔도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대표적으로 대표님이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소진공, 중진공, 지자체.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구분부터 해보자고요. 자 복잡한 거 싹 빼고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대표님 지금 직원 몇 명입니까? 라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에요. 직원. 나 빼고 우리 1촌 엄마 아빠 우리 배우자 영촌 다 빼고 그 직원들 고용보험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5명 미만이세요? 그러면 무조건 소진공 가시는 겁니다. 소진공이 뭐예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줄여서 소진공입니다. 자, 소상공인 즉 동네 사장님들을 위한 곳이에요. 여기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문턱이 비교적 낮아요. 자, 물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소진공 가실 분들은 딱 두 가지 먼저 기억하세요. 선착순. 원래 의도가 그 의도가 아닌데 올해 선착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원래 소진공이 이렇게 선착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선착순의 개념 때문에 좀 많이 급하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1분 컷이야 1분 컷 신청하는 게 딱 누르면 이미 소진이 됐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시간도 없이 확 나고먹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사이트가 딱 열리고 나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10분 만에 예산이 동났다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초에는 무조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클릭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특히 오전 시간이 어때요? 회의하고 협력사 전화하고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 다 소통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 9시에서 10시 사이에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일 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이걸 선착순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선착순이 아니고 그냥 신청 받은 다음에 걸러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선착순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어찌됐든 선착순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선착순에 걸리지 않도록 좀 일찍 준비하셨다가 신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진공이 돈을 많이 주냐? 소진공은 원래 이름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금액을 많이 주진 않아요. 뭐 한도액 7천만 원입니다. 한도액 1억 원입니다. 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최대 그만큼 줄 수 있다는 거지 최대 줄 수 있다는 거지 대부분은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한 3천만 원 정도 평균 받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 정도 받으려고 들어가는 데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러니까 사업의 발전기금 성향격이라기보단 좀 숨통 트이는 용도 정도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5명 미만이신 분들은 이거 신청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적은 만큼 돈도 덜 줄게 라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직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디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금리 확실하게 아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직원이 5명이 넘어가. 그래서 공장도 좀 돌리고 기술도 좀 있어. 이제 기업에서 좀 태가 좀 나고 있어.
나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은 이제 졸업을 하신 거야. 이 소상공인 딴이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옮겨 오신 겁니다. 여기는 노는 물이 조금 달라요. 자,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한 곳이라고 하면 중진공,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은 성장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대출해주는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장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물론 대표님 신용 점수도 들어가지만 사업 계획서를 무지무지 많이 봐요. 이 돈 받아서 어디다가 쓸 건데, 돈 어떻게 갚을 건데, 어떻게 성장할 건데, 직원은 몇 명을 더 뽑을 건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기예요. 소진공이랑 마찬가지로 중진공도 거의 매달 첫째 주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달 첫째 주에는 중진공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도인데요, 한도. 홈페이지를 보면 최대 한도가 60억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우리 대표님 매출액의 10%에서 20%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억이다. 그러면 받아봐야 한 1억? 많이 받으면, 진짜 많이 받으면 한 2억 정도 기대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중진공은 5천 미만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아까 소진공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천만 원 이상, 그래도 1억, 그래도 2억 요 정도는 주니까 한도액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직원 5명이 넘어가면 사람도 많이 쓰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 5명 넘게 뽑았다는 얘기는 우리 사장님이 그래도 사업을 하는 준비가 좀 돼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돈도 많이 준다. 요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아는 사람은 5억 받았다는데요? 나 아는 사람은 3억 받았다는데요? 나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 받았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좋으니까 매출은 거의 없어도 한 10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 회사들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극히 일부한테 일어난 일을 나도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매출액의 10% 20% 정도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고요. 진짜 특이한 경우,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성이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이만큼 있다. 이걸 다 증빙하고 입증하고 내 마케팅과 영업 전략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진짜 이게 어마무시할 때 그때 5억 이상 뭐 10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회사들이 어설프게 준비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 회사를 일반적인 상황에다가 놓고 그냥 매출액의 10% 20%가 맞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금리 아낄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소진공, 5명 미만이 들어가는 소진공이 있고요. 5명 이상 들어가는 중진공이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지자체라고 합니다. 지자체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2개의 정책 기관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돈을 빌려준다기보다 금리 할인 쿠폰을 얻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면 하남시에서, 이런 시도에서 대표님 금리는 저희가 좀 대신 내드릴게, 한 1% 아껴드릴게, 한 2% 아껴드릴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금리 지원 지자체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2차 보전 해드립니다. 2차 보전 자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진공, 중진공 자금이 다 떨어졌거나 조건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금리가 비싸지만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쿠폰은 무조건 챙겨가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소진공도 안 됐어, 중진공도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지자체 자금.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을 거예요. 신용보증재단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라고 합니다. 그런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2차 보전이 되는 정책자금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2차 보전되는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안내를 해줘라 라고 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용보증재단, 우리 지역, 경기도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아니면 지방이면 테크노파크, 뭐 충북 테크노파크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고문이 쫙 떠 있으니까 그 중에서 2차 보전이 되는 상품을 골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에 전화를 하셔서 이사 보존해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경기도자금이나 시자금에 신청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추천서 정도예요. 추천서.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이 추천서 가지고 은행 가서 금리 깎아달라고 해요 라는 쿠폰, 뭐 추천서, 초대장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나 그냥 이거 신청을 하려고 에너지만 쓰고 노력은 했는데 쓰려고 하니까 해주지도 않고 진짜 열받아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추천 정도만 해주는 거고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다?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아까 소진공, 중진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들이 결정해서 지들이 돈을 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이 지자체 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자를 감면해주는 추천서는 우리가 써줄 수 있어도 대출을 해주는 곳은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랑 상담하세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야 당신이 추천서는 받아왔지만 내가 당신이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고 대출을 해줘요. 추천서로 이자 깎아주는 건 저쪽 얘기인 거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가 대출해줬을 때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주 대출해주는 사람은 나예요. 이거 가지고 꼼꼼하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표님 담보 없으면 안 돼요. 대표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금이나 이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에서 이 보증서라도 끊어 오셔야지 저희가 대표님한테 돈 빌려줘도 손해를 안 보지 그런 담보와 보증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지자체 자금을 신청하는 실상은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대출을 얼마를 받고 싶은데 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은행에서 대표님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에 신청을 하시는 게 그게 실무에서는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괜히 이거 테크노파크나 신용보증재단에 뭐 도자금 시자금 신청한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사업계는 사업계 수도 다 써서 노력은 했는데 쿠폰은 받았는데 실행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이거는 은행에 먼저 전화하셔서 내가 담보가 이만큼 있는데 추가로 대출이 얼마가 돼요? 이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보증서를 끊어올 테니 대출이 얼마가 돼요? 아니면 나 신용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 이걸 먼저 알아보시고 이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졌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정책자금 이거는 절대로 공짜 돈이 아닙니다. 전부 다 대표님께서 갚아야 할 대출입니다. 대출 빚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대출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로드맵 없이 그냥 받았다가는 이게 진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 빌리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와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거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상환을 할지 자금 흐름을 제대로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저희 부자사장연구소가 잘하는 핵심도 그거예요. 자금 설계라고 하는데 자금 설계는 당장 정책 자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운용이 될 수 있을지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전체적인 기업의 자금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자금 관련해서는 많이 찍어 드릴게요. 왜냐면 대표님들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부동산도 아니고 법무도 아니고 세무도 아니고 뭐 다양한 그런 종합적인 것보다는 자금 쪽에 일단 급하니까 자금 쪽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회를 해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자금 쪽도 제가 충분히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한 영상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링크 보이시죠? 링크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창업을 한 다음에 7년 동안 아니면 지금부터 7년 동안 우리 사업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가서 가면 효율적입니다라는 거를 담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7년 로드맵. 일단 표면적으로는 제조업 7년 로드맵이라고 찍어놨는데 요거 보셔도 내가 어떻게 자금 흐름을 잡고 어떻게 정책 지원을 받아서 어떤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영상이니까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 영상을 보시면 부자사장연구소는 단순히 자금만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100억, 200억 기업으로 성장을 할 때 진짜로 재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핵심적인 기준들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옷을 사입을 때도 기성복이 있고 맞춤 전장이 있잖아요. 난 기성복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공급해드릴 영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실 거고요. 나는 앞으로의 맞춤 정장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신청 남겨주시면 대표님 몸에 꼭 맞는 핏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